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문재인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갖다가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포유의 뇌피셜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점, 팩트는 10%에 불과하다는 점 미리 밝히고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상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하수인에 불과했다. 조국의 실권력자가 아니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최근에 조국의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를 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저는 생각이 정반대예요. 실제로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꿈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조국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제 개인적인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다 말씀드리자면 뇌피셜이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라고 저는 풀어내고 싶어요. 자,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면은 이러한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부분은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허락되지 않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안동수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지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돼서 안동수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충성서약 편지를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자, 충성서약 편지 지난 방송에서 살짝 실시간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화면 띄워드렸고요. 자, 이 충성서약 편지 하나의 알목이 잡혀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안동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는 결국 100개를 들게 됩니다. 안동수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하기 이르렀죠. 이러한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라고 불리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그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씨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코드 인사는 되지 않는다 해서 야당 지금의 한국당에서 열렬히 반대를 했고요. 또한 여권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갖다가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후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포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노무현이 퇴임 후 노무현 정권의 비리, 각종 비리들로 인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갖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내가 법무부 장관을 잡았더라면, 내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잡아서 현 여당의 반대 세력에 있는 검찰들을 인사조치를 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라도 여당을 설득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었더라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검찰에 대한 인사임명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될 때 한 번의 사정이 있었어요. 한 번의 사정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다가 기용을 하게 되면 정말 친여권 성향의 검사들만 요직에 앉혀놓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퇴직 후에 검찰에 의해서 숙청당할 그럴 리스크를 갖다 회피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또 공포스러워하는 것, 바로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공격할 때 너무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부분도 그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가짜뉴스를 갖다가 공포스러워하는 이유 역시도 그들의 정권 창출 자체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그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 시기보다 탄압이 더 심하다는 부분은 현 정부를 비판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는 그들의 권력을 초월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현 정부는 정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조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국은 자기 자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력욕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는 그 부분이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일반인이었다면 이 수모를 견디면서 버텨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국에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지금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버티는 것이고, 지금 현 여권에서 이렇게까지 조국을 갖다가 쉴드 쳐주는 건 역시도 이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 때 자기 자신들에게 불똥 튀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목숨 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목숨을 건 사투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현 여권조차도 구린 게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만에 하나 임명이 된다면 그는 다음 인사조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갖다 지지하는 친문 성향의 검사들을 대거 중앙지검 및 중요 요직에 발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객관적인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친야당 성향의 검사들은 대부분 다 지방 한직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방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들이 버텨주면 되는데요. 사실상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유수의 법무법인, 즉 김앤장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러한 법무법인의 상당한 고액 연봉자로 입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검찰에 친여당 성향, 그러니까 친문 성향의 검사들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퇴임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은 문재인은 자신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더라도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수사를 해서 조국을 엮어내느냐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난 자유한국당에서 특검 추진해서 진행된 것들, 김경수,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드루킹은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지시한 김경수는 지금 도지사 자리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현 여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검은 나중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사법부에서 사법부 자체가 너무 친문 성향의 판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나마 리스크를 갖다 낮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검은 분명히 어느 정도 정치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조차도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판사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증거자료와 증인들을 확보하여 조국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왜 문재인에게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읊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지금 왜 이렇게 여당 및 문재인이 조국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이상으로 지금의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이 방송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진행된 방송이란 점 거듭 말씀드리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는 것도 가짜 뉴스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h,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 loving you.